안녕 여러분들, 오랜만이죠. 저는 이렇게 티 한 잔과 함께 나타났습니다. 집에 있다가 요즘 헬스케어 쪽으로 메일을 보내고 DM을 보내고 댓글을 달고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도움을 조금이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너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찍어가지고 좀 몰골이 좀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오늘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헬스케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전 영상에서도 좀 올렸긴 했지만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보자면, 저는 일단 한국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거를 여기서는 케어기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똥 치우는 일? 그래서 여기 케어기버가 하는 일은 식위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피딩 해야죠. 그리고 밥 먹었으면 싸야지. 패드 체인지 해야죠. 그죠? 뭐 샤워 시켜야죠. 그리고 뭐 데이 클로즈로 바꾸거나 아니면 나이트 클로즈로 바꾸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뭐 가끔 방을 치워준다거나 뭐 그런 느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더 자세한 거는 이 영상으로 이쪽을 클릭해서 가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, 연봉. 제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왜 있는지 뉴질랜드 물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무슨 돈으로 벌어 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번에 계산을 해봤어요. 저도 잘은 몰랐거든요. 내가 얼마 버는지, 한국 돈으로 치환했을 때 얼마나 이게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. 그래서 한번 페이슬립을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. 일단 뉴질랜드도 맞아 주급이에요. 한국은 월급이잖아요. 저희는 주로 나와요, 주로. 근데 저희 회사는 2주씩 포트나이스로 준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돈이 나와요. 그래서 달에 2번을 받는 거죠. 한국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급으로 일한 만큼 돈을 주거든요. 그리고 레벨에 따라 시급이 달라요. 케어기빙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레벨 1부터 시작하는데 이 레벨 1은 거의 최저 시급 수준이고 저는 지금 레벨 4거든요. 1, 2, 3, 4 해가지고 저는 레벨 4인데 저희 시설은 또 레벨 4한테 29불을 준단 말이죠. 그래서 시급이 29불이다. 그래서 2주에 세전 2247불 50센트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1797만 600원이더라고요. 1797만 600원이더라고요. 1797만 600원이더라고요. 1797만 600원이더라고요. 한 달 하면 약 360만 원인 거지, 세전으로 계산해봤을 때. 근데 이제 세후는 다르죠, 당연히. 뉴질랜드는 세금을 겁나게 떼거든요. 여기서도 세금이 438불 떼어가지고 세후 1808불 90센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한국 돈으로 1446만 400원이 나오더라고요. 아니지. 1446만 1400이래. 144만 6,400원이 나오더라고요. 한 달 하면 약 290만 원. 세금이 거의 70만 원 떼이는 대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세전 53,940불이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퍼머넌트 시프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적은가요? 많은가요? 엄청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뉴질랜드는 애뉴얼 리브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한국의 연차? 그리고 원하는 만큼 시프트를 잡을 수 있어요. 내가 이날 좀 돈이 부족하겠다. 근데 이날 할 게 없다. 쉬는 날이다. 그러면 뭐 시프트 잡아가지고 일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. 근무 시간, 근무 환경.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노? 일과 삶의 균형? 막 라이프 밸런스? 뭐 이렇게 말하나? 이걸 하려면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한국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끔 3교대 안 힘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3교대긴 하지만 시프트가 정해져 있어요. 저는 밤에만 일하거든요. 저는 5나잇을 해요. 근데 낮에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오후에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낮에 좀 뭐 3일 일하고 오후에 2일 일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,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퍼머넌트로 시프트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3교대의 일이긴 하지만 3교대를 하진 않아요. 한국은 뭐 나이트 갔다가 뭐 데이 갔다가 뭐 뒤죽박죽이잖아요. 매번 바뀌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, 그건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의 루틴을 살짝 말해보자면 저는 일단 밤 11시에 출근을 해요. 그리고 아침 7시 15분에 맞춰요. 8시간 15분을 일하는데 여기는 30분이 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. 밥 시간. 7시간 45분치를 하루에 페이를 받는 거죠.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저는 보통 아침 안 먹거든요. 그래서 보통 스트레칭을 합니다. 스트레칭하고 뭐 폼롤러 하고 보통 8시 반쯤에 자요. 그리고 2시, 뭐 3시 이때쯤에 일어나요. 그래서 요즘 또 짐 가기 시작했거든요. 고작 이틀 차.
그래가지고 짐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밥 해먹고 할 것 좀 하다가 뭐 좀 공부 좀 하다가 또 잠 오면 또 조금 잤다가 다시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5일 동안 합니다.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면? 야근이 일단 1도 없는 직업이니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. 가끔 시프트가 익스텐드 되긴 한데 그건 뭐 야근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정말 작은 그런 거. 그래서 저는 좀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이 케어기빙이. 그리고 이번에 헬스 앤 세이프티 교육을 받았거든요. 또 제가 리프레젠테티브가 돼가지고 갔는데 돈 다 주더라고요. 그 교육이 낮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전날 밤에 일하면 못 자고 그 교육까지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빡세잖아요.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너 이날 일 안 할래? 내가 너 커버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날 일 안 했거든요. 근데 그날까지 돈을 다 줬더라고요. 진짜 게이드? 그리고 보통 케어기빙 하는 쪽이 좀 큰 데잖아요. 약간 좀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? 그렇잖아요. 약간 셰프나 이런 쪽은 좀 영세 사업장? 그냥 좀 레스토랑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긴 아무래도 큰 데다 보니까 돈은 확실히 잘 주고 밀리는 거 절대 없고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중요하지. 영주권 전망. 확실히 헬스케어는 영주권이 나와요. 왜냐면 이번에 특별 비자 카테고리에 케어기빙이 들어갔어요. 근데 이게 조건이 또 당연히 있겠죠. WTR 기준 자체가 레벨 4로 2년 이상 근무할 시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된다 이거예요. 공부를 해서든 뭐 페이퍼 워크를 해서든 레벨 4가 됐어. 그 뒤로 2년을 일해야 돼. 그 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.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영주권은 나와요. 저는 그 WTR로 영주권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. 그래서 유학원 쪽에서도 헬스케어 쪽을 많이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확실하니까. 왜냐면 이게 헬스케어 레벨 4 받기 위해서는 1년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. 다른 쪽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년 공부하고 레벨 4 받아서 영주권 도전할 수 있다? 개꿀. 그거 진짜 좋은 거란 말이죠. 근데 이 1년 공부는 학사가 있어야 돼요. 학사가 있는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거. 근데 WTR 말고 EOI라는 게 또 있거든요. 이 EOI는 원래 16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180점으로 또 점수가 올랐어요. 이것들이 뉴질랜드가 배가 불렀어. 저는 아무리 해도 18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. 절대. 그래가지고 180점이 나오시는 분들은 EOI로 도전해보시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러면 WTR로 도전해보시고 어쨌든 방법은 있습니다. 방법은 있지만 이 점수 계산은 무조건 유학원이든 법무사 통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저는 어쨌든 EOI는 안 되고 WTR만이 가능성이 있다. 저는 그래서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. 빨리 왔으면 좋겠다, 그날이. 근데 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헬스케어를 한다? 저는 사실 이거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.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. 한국에서 5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지, 한국에서 5년 동안 할머니, 할아버지 뒤치다꺼리 해가면서 똥 다 치워가면서 할 수 있는지. 이 헬스케어 쪽이 아니더라도 내가 음식을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막 칼질하는 거 딱히 뭐 선호하지도 않는데 셰프로 5년 일할 수 있는지, 뭐 애기 좋아하지도 않는지 유치원 교사로 5년 일할 수 있는지. 물론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근무 환경이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. 제가 뭐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보진 않았지만 뉴질랜드는 딱히 스트레스도 없고 연차, 뭐 병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선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년이 왜 나왔냐면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만 말을 해보자면 학사 있으신 분들은 1년 공부하면 레벨 4가 된다 했잖아요. 그러면 그 1년 공부한 거 그리고 2년 근무해야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면 거기서 또 1, 2년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. 이번에 WTR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. 그거 대충 계산해서 5년을 잡은 거거든요. 이 5년 동안 이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. 실습도 그런 곳에서 했어요. 저는 그래서 이 일이 재밌고 잘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시간 언제 가지? 진짜 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. 근데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가 아니지. 한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주권만 보고 했다가 안 맞으면 어떡해. 공부 간다고 돈 쎄리 썼는데 막상 일했는데 안 맞아. 그럼 진짜 너무 슬프잖아요. 근데 그거를 또 4년, 5년 해야 돼. 나는 그런 삶 못 살 것 같거든요. 영주권이 뭐라고. 우리의 목표는 영주권이 맞지만 우리의 목표는 뉴질랜드에서 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해보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이 일을 뭐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?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. 느낌 알죠? 그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영어 못하는데 가능합니까? 영어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이건 솔직히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진짜 아직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일을 시작할 때는 진짜 영어를 몰랐거든요. 여기서 저는 알게 된 단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너 저 사람 워시 좀 해줘.
이게 뭐 같아요? 저는 처음에 워시가 그냥 샤워랑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워시는 샤워가 아니라 그냥 플래너에 물 묻혀가지고 이제 얼굴 닦아주고 뭐 이런 닦아주고 이런 걸 워시라고 하더라고요. 뭐 이런 것들이나 내가 방금 말했던 플래너, 뭐 카일리, 그리고 뭐 디멘시아, 뭐 이런 정말 기초적인 이런 단어들 저는 일도 몰랐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처음 일할 때 눈칫밥으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, 이거는 뭐 사실 일하다 보면 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정도로는 하셔야 당연히 일을 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.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로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.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를 때 어떤 할머니 갑자기 막 바닥에 토하면서 똥 싸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그것들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, 널스한테. 이 할머니가 갑자기 뭐 몇 시부터 이런 뭐 어떤 색의 뭐 파티클이 있는 없는 뭐 이런 토를 했고 갑자기 뭐 노스 바울 모션 뭐 다이어리아 뭐 어쩌고 그런 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뭐 핸드오버까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가져야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, 당연히?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인가? 근데 저도 영어를 아직까지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다 보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아, 그리고 IELTS 어렵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. 저는 IELTS 하다가 때려쳤거든요. 전 IELTS 하다가 못해먹겠어가지고 PT로 갈아탔거든요. 근데 학교를 가려면 6, 6.5, 뭐 7 이 정도 다 받아야 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아니고도 방법은 있어요. NCEL, NCEL이 여긴가 클릭해서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걸로 갈아타서 하실 수도 있다. 근데 NCEL도 쉬운 건 아닙니다. 치치에서 NCEL 6과정 하시는 분을 봤는데 너무 장난 아니던데 그냥 학교 다니는 거던데요.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NCEL도 할 거는 못 되구나. 진짜 가능하다면 IELTS 빨리 따는 게 낫겠구나 전 하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5년 말한 거 있잖아요. 만약에 IELTS 점수가 없어 그러면 NCEL이란 걸 또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. 뭐 6개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뭐 5.5반, 6반, 6.5반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리어해서 가면 1년 후 순삭이거든요.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6년, 7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다는 거랍니다. NCEL도 여기 영주권이 아닌 이상 비싸거든요. 다 돈이에요, 다 돈. 어쨌든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. 그리고 PT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, 학교 갈 때는. 어쨌든 그러니까 이민을 결정했다면 지금 당장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, 알겠죠?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뉴질랜드랑 안 맞다. 저는 사실 술 문화, 밥 문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클럽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술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가 잘 맞아요. 근데 제 플랫메이트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술집 많이 다니고 놀러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런 문화를 좋아했던 거지.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심심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재밌어요. 근데 이제 이런 좀 술을 친구들과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치나 뉴질랜드가 굉장히 심심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클랜드를 가셔야 한다. 그러니까 왜 뉴질랜드로 오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냐면 뉴질랜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작아요, 나라가. 땅덩이는 드럽게 넓은데 사람은 별로 없고 뭐 오클랜드에 다 모여있다 보니까 치치도 뭐 두 번째,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지만 진짜 별거 없거든요. 밤늦게 열려있는 펍들이 뭐 있긴 한데 전 안 가봤지만 딱히 한국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. 약간 좀 술 거리가 있잖아요. 술집 거리. 요런 데는 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? 사실 캐나다도 있잖아요. 캐나다는 뉴질랜드보다 더 크단 말이죠. 제가 뉴질랜드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무작정 뉴질랜드에 와서 막 몇 년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 막 그런 게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뉴질랜드를 선택했냐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. 여기 저 일하는 곳에 할머니, 할아버지들 진짜 많거든요. 할아버지는 없어. 할머니가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60대, 70대인데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잘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.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여기는 영구 영주권이잖아요, 사실. 저는 그게 좀 크다 생각해요. 제가 여기서 영구 영주권 받아갖고 살다가 여기 질리면 한국 갔다가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고 사실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만약에 시민권을 받아버리면 호주까지 갈 수 있거든요. 그런 점도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건데 저는 또 캐나다의 그런 극심한 추위는 너무 무섭습니다. 뉴질랜드 추워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저의 성향이랑 뉴질랜드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무조건 뉴질랜드다, 무조건 캐나다다 이게 아니라 호주도 뭐 될 수 있는 거고 뭐. 어쨌든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뭔 소리, 여러분들의 결정을 응원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만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빠이.